JP 모건에 의하면 석유 섹터에서 EV/EBITDA 기준으로 올해 가장 저평가는 중소형 업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중소형 회사일수록 돈 빌리기가 어려워서 주가가 힘을 못 쓰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면 중소형 회사들의 부채는 계속 줄어들고 결국 본인 현금 흐름 내에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재평가받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높은 FCF로 계속해서 자사주를 저렴하게 매입할 겁니다. 3월 31일에 나온 RBC 자료를 보면 미국 회사 중에 올해와 내년 EV 대비 현금 흐름이 저평가인 주식은 EST, SM, CPE입니다. 저평가답게 은행 사태 이후 주가가 꽤 올라왔습니다. 유가가 $100를 넘는다면 다 필요 없고 부채 레버리지가 높은 주식의 업사이드가 높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추세가 단순히 저평가보다는 재무도 안정적이면서 주주환원도 신경 쓰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동안 주주환원에 상관없이 단순히 저평가인 중소형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의 수익은 그다지 높지 못했습니다. 주가가 계속 롤러코스터를 탔기 때문인데 작년 한 해를 보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중소형 주식이 6월 초, 8월 말, 11월 중순에 올랐다가 조정받기를 반복했습니다. 사실 6월 초만 해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창일 때였고 여름 드라이빙 시즌의 시작이라 조정을 예상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드라이빙 시즌이 끝나가던 8월 말이나 연말을 앞둔 11월 중순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예상 가능했기 때문에 조금 현금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말이 쉽지 결과를 보고 말하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분이 최종 목표를 정해두고 그때 가서 현금화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수익이 큰 분기점을 지날 때마다 어느 정도 현금화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투자금에 따라 그 수익 분기점의 단위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예를 들어 분기점이 5천만 원 단위라면 1억에서 수익의 10%, 1억 5천에서 15% 이렇게 본인에 맞게 현금화할 것 같습니다. 그 현금은 수익의 실현도 되겠지만 세금으로도 쓰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수익 실현이 힘든 이유는 욕심 때문인데 사람은 항상 기회비용을 좋은 쪽으로만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현금화한 돈으로 2배 수익을 더 올릴 것 같지만 반대로 마이너스 50%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도 원사이드로 한 방에 올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롤러코스터를 타기 때문에 당장 현금화한 주식이 더 올라서 포모가 오더라도 결국 현금을 들고 있으면 항상 기회는 나중에 또 옵니다. 천연가스와 초소형 주식을 제외하면 캐나다 주식 중에는 CPG가 좋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유가 $80와 AECO 캐나다 천연가스 가격 $2.4 정도 기준으로 시총이 비슷한 5개 회사를 비교해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수치에는 나오지 않지만 CPG의 어드밴티지는 어마어마한 세금 크레딧입니다. 세금 크레딧을 제외해도 수치상으로 좋은 편인데 몇 년 동안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WCP나 VET에 비해 크나큰 장점입니다. 최근 듀버니와 몬트니에 잇따른 인수로 인해서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매장량을 많이 보완했습니다. 덕분에 부채가 늘어났는데 CPG는 1년 안에 부채를 $1 빌리언 정도 줄일 계획입니다. 유가가 $75 정도 유지된다면 현금 흐름에서 $500 밀리언 그리고 나머지 반은 WCP가 그랬던 것처럼 자산 판매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다양한 자산을 보유 중이고 아직 어디를 팔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박켄 자산은 논코어는 아니지만 듀버니와 몬트니를 키우는 상황에서 충분히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박켄 자산은 매장량이 10년 정도로 비교적 적고 로열티 지분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캐나다뿐 아니라 미국의 세금 크레딧도 많기 때문에 박켄 유전을 판다면 세금 크레딧도 함께 묶어서 팔 겁니다. 박켄 자산은 인기도 많을 것 같아서 미국 자산을 정리하고 캐나다에 집중하는 선택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RBC에서 나온 대형 메이저 회사들의 자료를 보면 북미 회사 중에 SU와 CVE의 배수가 가장 매력적입니다. 특히 이들 회사는 매장량이 많은 오일샌드 자산이기 때문에 주주환원을 100%까지 할 수 있는 치트키가 있습니다. CPG처럼 FCF의 50% 정도 주주환원을 선언한 회사가 일반적이고 SGY처럼 목표 부채 후에 75%까지 주주환원을 하겠다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목표 부채를 맞추면 FCF의 100%를 주주환원하겠다는 회사는 매장량이 기본적으로 30년 이상 되는 오일샌드 회사만 가능합니다. CVE는 현재 2곳의 미국 정유소가 화재 사고 이후 재가동 시점이 점점 미뤄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OVV나 VET처럼 CVE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주주환원이 폭발한다고 떡밥만 몇 년째 던져두고 현실은 계속해서 그 시기가 다음 분기로 밀리고입니다. CVE는 부채를 $4 빌리언 줄이면 FCF의 100%를 주주환원에 쓰겠다고 했지만 빨라도 3분기가 되어야 목표에 다다를 것 같습니다. 높은 금리 시기에 부채가 적다는 건 이상적이지만 CVE의 회사 사이즈에 비해 부채 $4 빌리언 는 터무니없이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정유소 문제나 주주환원 문제는 2분기 정도 기다리면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CV 주식이 더 떨어지면 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CV의 SHD 오일샌드 자산은 최고의 자산이고 라이벌 업체인 MEG조차도 자신이 세컨 베스트라고 할 정도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SU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에릭 누텔의 펀드가 집중 매집하면서 당당히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번 BNN 인터뷰에서 SU를 살 거냐는 앵커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대답했는데 역시나 매집했습니다. 기존에 많이 들고 있던 CVE도 3월에 33% 정도 수량을 늘렸습니다. 그 외 BTE도 27% 늘렸습니다. 은행 사태로 주가가 급락했던 3월의 SU는 작년 7월 이후 가장 많은 자사주를 매집했다고 말했었는데 CV의 경우는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현재 SU와 CV 경영진의 마인드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과 서비스 업체들의 비용 상승으로 대형 회사 기준으로 오일샌드의 손익분기점이 세일보다 더 낮아졌다는 보고서가 RBC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대형 오일샌드 회사들의 평균 손익분기점은 37달러 정도이고 기본 배당을 감안해도 46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유가 46달러 정도에서도 기본 배당 주고 회사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펙 플러스는 자발적인 생산량 감산을 떠나서 25달째 본인 할당량도 채우지 못하는 중입니다. 가장 최근인 3월에도 하루 2.17밀리언 배럴이 빵꾸 났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3월 수출량이 지난 3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러시아 장관의 감산 언플은 거짓이라는 게 뽀록 났습니다. 반면 중국은 3월에 전년 대비 22.5% 급증한 하루 12.37밀리언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였는데 이는 2020년 6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항공유는 전체 석유 소비의 일부이지만 최근 항공기의 평균 운항 편수와 마일리지 둘 다 코로나 전인 2019년 수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거의 20% 정도 상승하였는데 중국이 수치의 많은 부분을 견인하였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나 기관들은 하반기 유가 전망을 현재보다 좋게 보지만 가장 비관적인 전문가는 시티은행의 에드무스일 겁니다. 그는 가장 최근 인터뷰에서도 오펙의 감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브렌트 유가가 70달러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를 이유로 들었는데 가장 비관론자인 에드무스조차도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고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도 70달러 겨우 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브렌트 유가 바닥을 65달러 정도라고 생각해보면 WTI 유가는 최악의 상황에도 60달러 정도는 말입니다. 즉 가장 비관적인 전문가의 말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업스트림 회사들이 수익을 만드는데 큰 지장이 없는 유가입니다. 최근 50년간 최악의 금융위기였던 2008년의 유가가 30.28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대입해보면 당시 유가는 현재 기준으로 더 높을 것이고 현재는 그때와 반대로 공급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2008년 정도의 경기 침체가 이번에 발생한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